이해진한테 보고가 되고 여기서 지시가 내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인데요. 자신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야 되고 여기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노릇입니다. 밝히면 되는. 네이버 이해진은 성역인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글쎄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도 중앙 일간지로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요. 또 민노총,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민노총을 해체시키자, 민노총을 해체시켜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자라는 그런 아주 다른 언론사들이 상당히 꺼리는 그런 주제를 여기 아시아투데이 신문 또 방송에서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아시아투데이가 주목을 받는 그런 그 매체가 됐죠. 민노총도 해체시키라는 게 중앙 언론사로서는 그런 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노총을 해체시키자. 그래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올려놔야 된다 하는 얘기. 그 전에 네이버 바로 세우기. 네이버가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 과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이미 공룡화가 됐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 시점에 네이버 바로 세우기에 이어서 네이버 이해진은 성역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바로 네이버가 이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이재명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재명 관련해서 40억 원을 줬다는 얘기. 그 40억 원을 그냥 줬을까요? 각종 특혜를 다 받은 상태에서 40억 원이 이재명이 지정하는 그런 성남FC로 넘어갔다. 이게 40억이 월급쟁이 사장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40억이 특정 업체, 특정 그 축구단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당연히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창업주에게도 보고가 되고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게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억 원이 성남시 관련된 축구단에게 넘어갔다 하는 얘기. 이거는 이해진이 보고를 받고 결정을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게 바로 아주 건전한 상식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데도 이게 검찰의 구속영장에 그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네이버 관련된 그대로 내용이 그런데도 네이버 측의 결정권자인 이해진을 스킵하고 이해진은 건들지 않고 이 조사조차 안 한다 하는 얘기. 그 시민단체가 지금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관련된 사람 지금 샅샅이 압수수색을 지금 수십 차례를 했는데 네이버 이해진만은 지금 건드리지로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냐 하는 내용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해진은 바로 성역인가 하는 얘기가 지금 다시 돌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수사를 해서 검찰이 소환을 하고 수사를 해서 이게 진짜로 이 기업 총수에게 소유주에게는 이건 보고가 안 됐구나. 그 밑에 월급쟁이 사장들이 다 결정을 했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는 이 무혐의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소환조차, 왜 수사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혜 의혹이 부를 수밖에 없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얘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 실제로 그 네이버의 총수인 창업주인 이해진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라 일단. 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하다. 그러고 이해진 총수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그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혐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해도 그거는 관계없는데 왜 수사조차 안 하느냐. 1단계조차 안 하고 왜 5번째 종결로 그냥 바로 가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시민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네이버의 폐해를 지적하는 각종 언론 또 시민단체 네이버와 직관련적으로 연관이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무려 40억 원을 후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네이버가 좀 심했구나. 그러고 상황 자체가 기업 총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 삼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의 총수 이재용 아닙니까? 이재용 총수는
예, 말도 빌려준 거를 뭐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적폐 수사할 때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의 이재용 케이스만 보더라도 지금 네이버의 총수인 이해진하고 예, 이 불균형,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다못해 말을 그것도 준 게 또 아니고 최유라에게 빌려준 물론 뭐 압력을 받았다 하는 얘기도 그 당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빌려준 것만으로도 묵시적인 청탁이라든가 우회적인 뭐 이 뇌물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죠. 네,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40억 원의 후원을 했던 네이버의 최종 결정권자, 이거는 총수일 것이다라는 것은 삼척종자도 다, 넘겨짚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사도 안 한다? 예, 전혀 아주, 그냥 이쪽은 조사를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진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40억 원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서 자, 네이버에 지원을 해줘라고 했는지, 만약에 이게 총수 이해진한테 보고가 되고 여기서 지시가 내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인데요. 자신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야 되고 여기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노릇입니다. 밝히면 되는. 예, 잠깐만 그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2014년 7월 성남시로부터 대학원 대학 부지로 구미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해당 부지를 서둘러 매각할 의사가 없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업 방안을 원했다고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다. 즉 다른 기업하고 달리 야, 네이버 당신들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뭐 대학원 대학 부지로 구미동 부지 요걸 지금 이 눈독을 들이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기여를 돈을 내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네이버에 전달을 했다. 예, 그런데 결국은 50억 원이 나중에 10억을 깎아서 40억 원만 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제시받은 매각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내부 감사 등을 우려했고, 이 구미동, 예, 성남시에 있는 구미동입니다. 구미동 부지 대신 이미 매입한 170-4 부지를 대학원, 대학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네. 이렇게 지금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성남 이재명 정진상의 요구를 응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려 178쪽에 걸쳐서 나오니까요. 제가 다 성남을 이렇게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히 성남시와 네이버는 후원금 출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 측근인 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던 희망살림, 현재는 이름이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름이죠. 희망살림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직접 주는 게 나중에 탈이 날지도 모르니까 다시 또 한 쿠션을 더 돌린 겁니다.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예, 그 단체를 통해서 돈이 흘러오게끔, 그래야 나중에 검찰 추적을 안 받으니까, 예, 이를 통해서 이재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마찬가지로 위반 혐의가 있다. 예, 다른 거와 달리 유독, 예, 네이버에 관련돼서는 요 제목이 들어간 겁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쿠션을 더 돌려서 40억이 돌아오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른바 최윤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희망살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게 다 검찰의 수사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니까, 네. 네이버가 40억 원을 이재명 측 세력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과연 기업 총수 이해진이 수사도 안 받고 저걸 넘기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수사는 해야 된다. 반드시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네이버 이해진을 성역으로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